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교재가 405쪽 들어가네요. 405쪽. 자, 405쪽 보세요. 늦게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정신이 들렸지. 그러면 특강을 안 들어야지. 돈 들여놓고 본 수업을 안 들으면 의미가 없지. 자, 기존 건축물. 우리 지난번에 건축행위를 배웠죠. 건축행위. 자, 그 중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좀 구분해 드릴게요. 자, 전부 철거가 있고 일부 철거라는 게 있죠. 근데 멸실은 전부 일부가 있나요, 없나요? 멸실은 없어. 멸실은 철거만 인위적이기 때문에 전부 일부가 구분이 되고, 멸실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전부 일부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뭐 일부라고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우리 기본서 같은 잘못 써놓은 거 보면은 뭐 일부 멸실, 전부 멸실 이런 말 써놓은데 절대 써놓으면 안 돼. 그런 멸실은 철거만 인위적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개를 뜯어낸다.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자,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뜨릴 때 나는 기둥 2개만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오는 거 아니거든. 뭐 지진이 났는데 나는 지붕만 폭삭 내려앉게 하겠다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일부라는 개념은 멸실에서는 없어. 철거에서만 구분해야 돼. 그런데 전부가 철거됐을 때, 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에서 축조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개축이 되는 거죠. 초과된 게 없잖아 지금. 초과되면 신축인데 종전과 동일한 규모면은 개축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일부 철거 마찬가지.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축조했다. 그러면 역시 개축이죠. 그러니까 철거했을 때는 전부든 일부든 초과된 게 없잖아. 초과된 게 없을 때는 무조건 뭐 개축이다 그러셔야 돼. 그러면 종전의 규모를 이제 초과를 한번 해보죠. 초과해서 축조했다. 이때는 신축이 되는 거지. 신축. 자, 일부 철거하고 규모가 초과됐다. 이때는 증축이다. 요게 차이점이야. 종전과 같을 때는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이 뭐다? 개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과됐을 때는 전부가 철거되고 초과된 건 그대로 신축이지만 일부가 철거돼서 초과된 건 뭐다? 증축이에요. 일부가 뭐죠? 우리 일부 철거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서 몇 이상? 셋 이상 포함. 요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일부 철거는 꼭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내가. 철거해서 일부 표시해놨죠. 일부 체크하시고 반드시 외워야 돼. 시험에서는 일부 철거 이렇게 시험에서 안 나와. 내력벽, 기둥, 보를 철거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세 가지가 철거됐으니까 뭐야? 일부 철거 그 말이야. 바꿔서 내력벽, 기둥, 지붕털이 철거됐다. 그럼 그것도 뭐야? 일부 철거야. 그러니까 일부 철거일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써져 있다. 그럼 무슨 철거? 일부 철거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과됐을 때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다. 꼭 구분하시고. 자, 세 번째. 이제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 안 하고 A 필지에서 B 필지로 옮기는 것. 요거는 이전이다 아니다? 이전이 아니죠. 왜 아니죠? 같은 대지. 항상 증축에서 이전까지는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보셨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필지라는 건 지난주에 대지라고 배웠죠. 대지.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대지다. 그러면 A라는 필지에서 A로 왔으면 같은 대지인데 B로 왔다는 건 같은 대지가 아니라
다른 대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다른 대지로 그러면 너무 쉽거든요. 이게 지문이. 그럴 때 이런 거를 다른 대지로 판단하셔야 돼. 다른 대지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전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신축이나 증축으로 봐야 돼. A에서 B로 옮기는 거,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건 뭐다? 신축이나 증축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그러면 이걸 다른 대지로 왔을 때 신축과 증축이 되려면 여기에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 지금 다른 대지가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였다. 이럴 때는 뭐가 될까요? 신축이 돼.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지금 옮겨오는 거니까 새로 만들 거와 똑같은 원리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신축이 돼. 근데 거기에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였다. 그럴 때는 증축이 되겠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또 옮겨가는 거니까 늘어나는 거죠. 이때는 증축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책에 없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 여기까지 구분하면 건축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 건축 문제는. 그래서 특히 철거 문제 나올 때 일부 철거 신경 써야 되고 또 주요 구조부 해체할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 같은 대지에서 옮겨지면 이전이지만 다른 대지로 옮겨진 건 뭐다? 신축 또는 증축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없으면 이걸 써놔도 되고 이걸 써놔도 상관이 없죠. 근데 요건이 붙을 때는 신축, 증축을 구분하셔야 돼. 자, 다른 대지가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였다. 이렇게 나오면 신축,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였다. 그러면 증축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우리 며칠 있으면 이제 요약집이 나오겠죠. 거기에도 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요약집에는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고 참고로 여기서 지금 신축과 증축이라는 이 용어를 다른 말로는 이축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에요. 건축법에는 이축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이전은 있지만 이축은 없어. 근데 요 이축은 왜 내가 적어드리냐면 요게 그린벨트를 배우면 그린벨트 법에는 요 용어가 나와. 그린벨트에서 그럼 이축한다 그 말은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린벨트 안에서도 뭐가 가능해? 신축 가능해. 신축 가능해. 대신에 뭐 받아서 허가 받아. 요것만 그러니까 실무에 써먹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요 이축까지도 요약집에다 다 넣어놨어. 이축이라는 용어도. 그러니까 건축 배울 때 거기 이축 하면 요 내용이다 하고 알아들으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건축 용어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대수선이 나와. 대수선. 그러면 대수선이란 여러분 책에 박스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1번 내력벽하고 나오나요? 내력벽. 2번에 기둥, 3번에 보, 4번에 지붕틀, 5번에 방화벽하고 쭉 가면은 바닥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간쯤에 바닥 또는 벽 거기다 체크하고 6번에 주계단. 방금 읽어드린 6가지가 뭔가요? 요게 주요구조부야. 이게 주요구조부. 그러니까 주요구조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 번 쓰여. 직접 묻는 경우도 있고 주요구조를 알면 대수선 문제 해결하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7번은 빼놓고 8번 다가구나 다세대의 경계벽. 다가구나 다세대의 경계벽 체크하고 9번에는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그 다음에 그 앞에 다시 와보세요. 왜 7번은 체크를 안 했느냐면 지금 7번은 법조문회가 경관직으로 바뀐 게 없어. 아직은 그냥 미관직으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미관직이라는 지구는 용도가 지금 폐지되고 없죠. 그래서 7번은 무시해놓고 아직은 개정된 게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고쳐놓은 거지 법조문은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손대면 큰일 나. 바뀌면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은 경관직으로라는 거 빼고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요약집에는 원래대로 그냥 미관직으로 그대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현재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로 보시고, 자, 대수선이라는 게 뭐가 대수선이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수선은 방금 말한 것들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그래. 또 수선하거나 변경한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8가지를 뭐 하거나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적어놓고 한번 해드릴게. 첫 번째가 내력벽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가 외벽에 마감 재료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바꿔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숫자를 공부하면은 요걸 바꿔놓고 공부하는 게 편하실 거야. 그래서 요약집에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어. 그러니까 요약집에는 여러분 필기 안 하도록 아예 그걸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내력벽 밑에 이제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아까 내력벽 밑에가 뭐예요? 기둥,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가 지붕, 틀, 그 다음에가 방화라는 말이 나오죠. 방화 때문에 무슨 바닥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주계단, 그 다음에가 8번째가 다가구나 다세대에서 무슨 벽에 대해서 경계벽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재 8가지, 9가지지만 하나는 빼고 지금 이렇게 8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요 8가지를 증설하거나 해체한다. 요게 대수선이야. 내력벽 증설 대수선. 자, 기둥 해체 대수선. 지붕틀 증설 대수선. 지붕틀 해체한다 대수선. 그러니까 하여튼 조지문 나오고 무슨 용어 나오면 증설 해체 그러면 대수선이야. 그래서 이 증설 해체는 숫자 상관없어요. 숫자가 붙어 있건 안 붙어 있건 상관없어. 그냥 증설 해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대수선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력벽 10제곱미터 증설. 그것도 대수선. 기둥 1개 해체. 역시 대수선. 그러니까 증설 해체만 들어가면 돼. 증설 해체만. 글자 중에 증설 해체만 들어가면 뭐다? 대수선이야. 앞에가 개수가 1개 써져 있던 2개 써져 있던 10제곱미터 써져 있는 건 상관 안 해. 무조건 증설 해체가 들어가면 뭐다? 대수선이야.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 이거 이해를 못하잖아. 그럼 시험장에 가면 숫자가 딱 써놓잖아. 이거 큰일 났어 이제.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숫자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야. 자, 다시 기둥 2개 증설 대수선. 기둥 1개 해체 대수선. 기둥 증설 대수선. 기둥 해체 대수선. 됐나요?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 이제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야. 1번부터 5번까지의 수선 변경이 들어갈 때, 요 수선 변경은 반드시 숫자가 맞춰져야 돼. 그래서 먼저 내력벽하고 외벽 마감 재료는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외벽과 내력벽을 한꺼번에 옮겨온 거야. 그러니까 벽 중에서 내력하고 무슨 벽? 외벽 마감 재료야.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그거는 반드시 얼마? 30 이상은 뭐 해야 돼? 수선 변경해야 돼. 그러면 시험에서 내력벽 30제곱미터 수선, 그럼 뭐야? 대수선이지. 내력벽 10제곱미터 변경, 대수선 아니야. 그 다음에 내력벽 수선 변경, 그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내력벽에서 지붕 틀까지는 수선 변경이 들어가면 요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둥부터 지붕 틀까지는 개수로 3개 이상. 요게 반드시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증설 해체는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수선 변경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드시 요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숫자가. 자, 다시. 자, 외벽 마감 재료 10제곱미터 수선했다. 그러면 대수선 아니야. 자, 외벽 마감 재료 35를 변경했다. 그러면 대수선이다. 이런 거지. 다시 보 2개 수선했다. 대수선 아니다. 보 3개 변경했다. 대수선이다. 아시겠지? 그 다음에 6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여기는 수선 변경하더라도 여기는 또 역시 숫자 상관이 없어.
숫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숫자 상관된 건 몇 개? 5개. 5개 뭐? 수선 변경. 요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가면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대수선 무조건 못 맞춰. 맞출 수가 없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어 다시 정리. 무조건 내력벽부터 8번까지 이름 정도는 알으셔야 되겠지. 요 이름 나온 다음에 자 지문이 뭐 나오면 증설해체는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대수선이다. 근데 내력벽에서 지붕틀에 뭐가 들어가면 수선 변경이 들어갈 때는 30 이상 3개 이상 요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야 방화벽의 바닥 계단 경계벽은 숫자 있거나 없거나 수선 변경도 똑같이 뭐다? 대수선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 책에 읽어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앞에가 증설해체는 다 붙어 있나요? 증설해체는? 그러고 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보면은 수선 변경이가 숫자가 얼마에 있어? 30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써 있잖아. 아시겠지? 그래서 건축하고 대수선은 별개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문제로 출제가 돼. 한 문제. 다음 중에서 건축 등에 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것을 그러면 한 건축 문제 한 3개 넣어놓고 대수선 문제 한 2개 넣어놓고 그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 한 묶음이야. 한 묶음이나 공부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하실 것.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세 번째 행위가 용도 변경이에요. 그럼 용도 변경은 여러분 책에 이렇게 옆에다 그냥 아예 표기를 해 놓으세요. 자, 용도 변경도 역시 무슨 사항 아니면 무슨 사항? 허가 아니면 신고사항이죠. 그러면 허가는 어느 때가 허가냐?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걸 허가라 하고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건 신고사항이다. 아예 그냥 이렇게 써놓으시고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용도 변경 나오면 무조건 허가 신고인데 상위군 변경이냐 하위군으로 변경하느냐 이렇게 그냥 답만 정하시면 돼. 그러면 상위하고 하위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책에 그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도표에 보면은 원래 용도가 총 29개 용도가 있죠. 용도라는 건 용도 우리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나? 29개 용도가 있는데 그 29개를 9개 시설군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원래 여러분 책이 그 책이 이럴 때는 안 좋으면 사람이 막 신경이 써요. 다 다시 그려야 되니까. 원래는 시설군 용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 또 이렇게 안 해놨네. 그래서 시설군에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하고 용도. 그래서 용도는 원래 총 29개가 있어. 용도라는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축물은 총 몇 개 용도? 29개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시설군은 다시 9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 말은 요 29개 용도를 허가를 받을 건지 신고할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개 군으로?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번 군부터 요 9번 군까지 순서가 나오는데 요렇게 하는 걸 말하지. 자,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하위군이죠. 요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상위군은 변경이겠죠. 이럴 때는 뭐하고? 허가받고. 요 지문이에요. 그럼 지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업시설군이 있나요? 몇 번에 가 있어? 영업시설군이 몇 번? 5번에 있어. 그걸 7번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하려고 그래. 그럼 뭐 하면 돼? 신고. 그러면 주거 업무시설군을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허가사항이죠? 그 내용이야. 그래 그것만 하면 문제를 맞춰. 그래서 요 순서를 외우셔야 돼. 용도 변경은 요 9개 순서를 외워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 해드릴게. 첫 글자로 한번 외워. 원래 내가 공법에 첫 글자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 첫 글자로 한번 외워봐. 자산, 전문, 영교, 건축구 그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야. 이건 어쩔 수 외워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외워갖고 가셔서 시험장에서 위에서 밑으로 오느냐 밑에서 위로 가느냐 이것만 찾아서 허가 신고 대답하시면 돼. 아시겠지?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봐보세요.
오른쪽에 양괄호 하나 다시 왼쪽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는 무슨 상? 신고. 밑에서 위로 가는 건 허가상이야. 그때 1번하고 9번을 아예 애워놓으란 얘기야. 1번, 9번을. 1번의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죠. 시험장에 갔더니 자동차 관련 시설을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한다 이런 지문이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무슨 상? 신고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야. 반대로 맨 밑에 9번이 동식물 관련 시설이잖아. 요거 용도 변경한다 그럼 무조건 뭐 허가. 그 두 개를 기억하면 답을 찾는 게 편해져. 그러니까 자동차가 무조건 용도 변경 그러면 무조건 생각할 필요 없어. 뭐 신고. 동식물이 용도 변경 그러면 무조건 허가. 요런 걸로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서 트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도 이 정도는 알고 왔느냐 이런 개념을 묻는 거니까 순서 좀 외우고 맨 위에 거 맨 아래 거 요거 하나씩만 외우시면 돼.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양괄호 3번에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 거기다 밑줄.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에는 그 둘째 줄 끝문자 밑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동일한 시설군일 때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대장에다 무슨 사항만 기재 내용 변경만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 위로 아래로 요건 아래로 위로죠. 근데 동일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요놈끼리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시설이 이름이 여러 개 있을 건데 요거를 서로 변경할 때는 바꿔봤자 무슨 군이니까 문화 및 집회 시설군 한번 해봐.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이름이 몇 개 들어있나요? 4개가 있어. 그때 1번 문화 및 집회 시설을 관광 휴게 시설로 변경한다 이렇게 해봐. 그럼 허가야 신고야? 허가 신고 아니다 그 말이지. 자 이름만 문화를 뭘로 관광 휴게 시설로 바꿔만 주면 되는 거지 허가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지문이야. 그게 동일 시설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것까지는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양괄호 3번에 다만 셋째 줄 다만 다만 뭐 다만이야? 그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거기다 쓰세요. 변경 신청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위에가 변경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하지 않는다 변경 신청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1번에 같은 용도인데 원래 법조문은 같은 호야. 같은 용도가 아니라 같은 호. 용도라고 하면 같은 호라고 써. 같은 호.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을 말해. 그러면 같은 호를 찾아봐야 되겠죠. 페이지를 다시 394쪽으로 와보세요. 394쪽에만 맨 아래쪽에 건축물의 용도가 있나요? 자, 그럼 건축물의 용도가 1호가 무슨 주택? 단독주택. 이게 1호란 얘기야. 호야, 호.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바로 이런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법 몇 조 이렇게 지문이 나와. 그때 이제 조문회가 조문회가 동그라미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불렀나요? 항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번호가 있을 때 이거를 호라고 불러. 호. 그러니까 박스에 지금 1로 나왔다는 법조문을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1호, 2호, 3호 이게 동일호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법조문상에 가나다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를 목이라고 그래. 목. 그러니까 앞으로 동일호 그 말이야. 요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박스 안에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1, 2.1.2 이렇게 나오는 걸 호라고 말하는 거야. 호. 그러니까 1호 하면 단독주택이지. 그럼 단독주택의 종류가 몇 개예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개지. 그런데 4개의 이름을 서로 바꿔봤자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이잖아. 그럼 변경 신청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같은 호야. 그러니까 법조문상에는 원래 내용이 같은 용도 이런 말이 없어. 같은 호 이렇게 돼 있어. 같은 호. 그럼 시험에 나와도 뭐라고 나와? 같은 호끼리 이렇게 나오겠지. 시험에서. 법조문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해가 되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다시 페이지를 자 407로 다시 오세요. 양괄호 3번이 또 중요해. 우리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 자 여기 다시 보고 이제 자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하위군 뭐하고 신고하고 밑에서 위로 그러면 상위군 허가받고 이렇겠죠. 그다음에 동일한 시설군끼리는 자 용도 변경 허가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장에다 뭐만 하면 돼? 기재사항 바꿔달라 하고 변경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아는 게 주택이니까 주택으로 한번 해드릴게. 8번에 주거 업무 시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주거 업무가 다시 한번 해봐. 1번 공동주택, 자 2번 뭐 단독주택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단독하고 공동을. 그럼 이게 동일시설군이잖아. 그럼 동일시설군이니까 단독을 뭘로? 공동을 단독으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런데 공동끼리 바꾸려고 그래. 그럼 공동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야. 다세대였던 걸 연립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래봤자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그럼 이름 바꿀 필요도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동일시설군은 대장에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는데 동일호끼리는 그것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요즘이 되겠지?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나오는 건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다시 박스에. 국토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 그 밑줄 1종, 2종 근생 간의 상호 용도 변경. 1종, 2종 상호 용도 변경은 변경 신청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번 달에는 공부를 좀 하시는 걸로. 자, 그럼 정리는 용도 변경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를 다음 장 넘겨서 적용 대상 지역이 나와. 오른쪽 페이지에. 자, 적용 대상 지역 하면 전면적 있고 제한적인데 제한적이라는 말은 일부라고 이해하시면 돼. 전부로 나왔으니까 제한적 그러지 말고 일부 적용 이렇게 일부라고 바꿔놓으세요. 그게 공부하기 더 편하지. 왜냐면 용어가 전면 나왔으니까 2번은 전면이 아니라 일부 그 말이에요. 일부. 제한적을 일부로 고쳐라고. 양괄호 1번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써져 있나요? 그럼 양괄호 2번에다는 제한적 그러지 말고 일부 그래라는 이야기. 일부. 그러니까 책 쓰는 사람들이 이게 지 마음대로 막 글자를 쏘는 거야. 전면은 반대로 일부 그러는 게 맞는 거야. 일부. 그러니까 전면 적용 지역이 있고 일부만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 요 지문이거든. 근데 우리는 일부는 아직 배울 필요가 없고 전부만 알면 돼. 전부만. 전부가 적용되는 지역은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도시지역.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만 전부 적용이야. 그러면 관농자는 어떻게 될까? 일부가 되겠지. 일부가. 다시 그 옆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지역 상관없이 동이나 읍일 때 이때 섬이 동이나 읍에 속할 때는 인구가 얼마? 500인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시험장 가면 나오는데 이런 거를 틀리시면 안 되는 거니까 꼭 알아야 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도시지역과 비도시로 구분했어요. 자 비도시니까 용도로 말하면 뭐죠? 관농자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 일부 적용돼? 전부. 그럼 비도시는 요 말이야. 도시는 전부 적용이니까 비도시는 일부 적용 지역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런데 요 비도시 지역이 지구 단위가 지정된 곳이 있어. 그럼 요 부분만큼 어떻게 된다? 전부가 된다. 이 지문이야. 됐나요? 아까 도시 지역 및 비도시 지구 단위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비도시는 일부인데 무슨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가 지정되면 요거는 전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비도시는 분명히 일부라고 그랬어. 근데 행정구역이 읍이나 동이 있더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또 전부가 된다. 그 뜻이야. 무슨 말이겠죠? 요거 간단하게 외울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자, 전면 적용 지역 그럼 용도 지역 중에 어디? 도시 지역. 그럼 비도시는 일부가 돼. 일부. 근데 일부인데도
거기에 무슨 구역 지정됐거나 지구 단위가 지정됐거나 또는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으로 된 곳은 전부 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일부는 아직 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이제 페이지를 쓰세요. 389로. 그 동이나 읍의 지역 끝에다 공부를 하려면 389로 다시 가야 돼. 적기 싫으면 적지 말고. 나는 이런 공부하라고 그런 거야. 지금 안 오고 넘은 거 많잖아. 389로 가보세요. 용어 정의 우리 안 했잖아. 용어 정의 안 했잖아. 그럼 이제 용어 정의에서 대지하고 건축물 했었죠? 지난주에? 맞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지하층 체크하고. 그러니까 여기다도 번호를 좀 붙여놨으면 참 좋을 건데 다른 거는 번호 다 붙여놓고 여기다 번호를 안 붙여놨어. 그러니까 내가 번호 붙으면 우리 번호로 몇 번 그럼 빨리 찾을 건데 지하층 찾았나요? 세 번째 있어. 세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거실 체크하고 주요 구조부 체크하고 리모델링 체크하고 오른쪽에 가서 고층과 초고층 체크하고 고층과 초고층 체크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내화구조, 방화구조, 난연재료, 불연재료, 발코니까지 전부 체크하고 다음 페이지에 다중이용 건축물에다 체크하고 그 용어는 꼭 알고 가셔야 돼. 용어 문제가 우리 건축법에서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이런 거거든. 이런 용어로 시험 문제 출제된 거는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건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지하층부터. 자, 지하층은 무엇을 지하층이라는가? 건축물에 무엇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지하층이라고 그래. 여러분 지하층 말은 하고 있지만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고잖아. 지금부터는 건축물에 뭐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지하층이라고 불러.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그래서 해당 층 높이를 층고라고 불러. 해당 층 높이 그러면 층고 그래. 요 층고는 저 뒤에 가서 따로 배우실 거니까 층고라는 말로 적어 놓으시면 돼. 층고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드릴게. 요게 지붕이야, 지금. 지붕은 요즘은 콘크리트는 전부 다 평지붕이죠. 평지붕이야. 여기가 바닥이야. 이것도 건물의 바닥이고 이것도 건물의 바닥. 이것도 건물의 바닥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지표면으로 표기가 됐어. 지표면으로. 그러면 이제 건물의 바닥이 어디 아래에 있으면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그게 지하층이야. 그럼 반대로 지표면 위에가 바닥이 있으면 뭐다? 요 지상층이다 그 말이야. 그래 구분하는 그 방법. 요 지표면 기준에 했을 때 건물의 바닥이 요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뭐 지하층, 위쪽에 있으면 지상층이야. 그러면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여기가 바로 1층이 되는 거죠.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거고 요게 지금 지하층이야. 일단 지하층 그 뜻 아셨죠? 건축물에 무엇이? 바닥이 어디 아래에 있다? 지표면 아래에 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층고의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돼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야. 그럼 만약에 이 지하층의 층고를 A를 드리는 거야. A. 자, 층고가 3m였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1.5 이상 그래야 돼. 여기 시험 문제야. 층고가 4m 그럼 얼마? 2m 이상 이렇게 대답해야 돼. 여러분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야. 시험 문제 지문이. 그러니까 항상 층고가 얼마라고 주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층고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야. 그럼 만약에 이제 이상이니까 요 층고가 3m면 이상이면 요 지표면 아래로 다 내려와도 무슨 층? 지하층이지. 다 내려와도 지하층이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남겨놓는가를 알아셔야 되지. 우리가 이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쓴다고 가정해봐. 주거용으로. 그러면 지하층이 지표면 아래 다 잠기면 뭐가 문제가 돼? 햇볕이 안 돌아, 바람도 안 통해, 통풍이 안 돼. 이런 말이 생기겠지. 그래서 최소 얼마? 반만 잠기도록 하자 하는 게 지하층의 계획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하층을 보통 지칭할 때 반지하 그러지. 그 반이 뭐야? 2분의 1. 요게 그래서 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밑에서 위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지표면에 서 있잖아. 서 있을 때 그 건물의 층고가 얼마만? 반만 내려가도 무슨 층? 지하층. 그러니까 최소 반만 내려가도 지하층이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지하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법률적으로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하고 우리 상식으로 말할 때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요 2분의 1을 자꾸 바꾸잖아. 3분의 1, 3분의 2. 근데 왜 틀릴까? 생각 없이 보니까 그러지. 반지하 알고 들어갔잖아. 그 반이란 말이 뭔데? 2분의 1이 반이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은 이거 맞춰라고 주는 거야. 시험 문제를. 반지하를 주는 내일 지하층에서 숫자 바꾸는 건 여러분한테 맞춰라고 내는 거니까 틀리지 말란 얘기야. 이런 거 틀리고 나면 너무 억울하거든. 답이. 특히 지하층은 층고 얼마 그러면 그 반 이상 되면 돼. 층고가 4m 그럼 얼마? 2m 이상. 층고가 3m 그러면 1.5 이상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런 걸로 바꿔놓을 때는 항상 반 그럼 얼마?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틀릴 일이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은 시험에서는 안 나와. 거실 용어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잡아주려고 알려진 거지.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거실 그럼 뭐야? TV 놓고 앉아있고 소파 놓고 있는 거 그게 거실이잖아. 근데 아파트는 내부 공간이 전부 거실이야. 내부 공간을 거실이라고 그래. 자, 읽어봐 한번. 자, 건축물 안에서 뭐 하는 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은 모두 거실이야. 그럼 안방도 거실이지? 작은 방도 거실. 우리 여러분이 말하는 거실도 거실. 부엌도 뭐야? 거실. 우리 발코니도 거실이야. 다 거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건 좁은 의미의 개념의 거실을 말하는 거고 법률상의 거실은 이런 목적으로 쓰는 방은 모두 거실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단독도 마찬가지지. 단독도 이런 목적으로 쓰는 방은 무조건 뭐라고 불러? 거실 이렇게 부르면 돼. 그 다음 주요 구조부 6개 내우시라고 그랬지. 요거는 그냥 단독으로 출제돼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주요 구조부 아닌 거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거는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 3개 밑줄 그으세요. 대수선, 그 다음 줄에 일부 증축, 그 다음에 개축에다 동그라미. 여기 신설돼서 개축이. 예전에는 리모델링 그럼 뭐야? 대수선 일부 증축이야. 근데 건축법은 뭐까지도 개축까지 들어가 있어. 근데 주택법은 개축이 안 들어가 있어. 그거 차이점이야. 주택법의 리모델링 그럼 뭐하고 뭐 나와? 대수선 일부 증축 요까지밖에 안 나와. 주택은. 근데 건축물은 개축까지를 리모델링에 포함시켜 놨어.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내는지 주택법으로 내는지 구분해 줘야 돼. 그러니까 개축이 있다 없다 차이점이야. 건축법에는 뭐까지? 개축까지 들어가 있고 주택법은 개축이 없이 대수선과 일부 증축까지만.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고층, 초고층 나오죠. 요건 우리가 그 주택법 할 때 미리 알려드렸어. 항상 건축법에서는 고층 하면 층수가 얼마? 30층 이상 이거나야. 이고가 아니고 이거나. 그리고 120m 이상인 건축물이지.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32층이고 높이가 100m이다. 그러면 무슨 층? 고층이지. 이미 층수가 맞았으면 메타 수는 상관없잖아. 그럼 만약에 층수는 29층인데 자 메타 높이가 130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것도 고층인 거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그 다음에 초고층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일 때 요거를 초고층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층과 메타 사이는 몇 메타? 4m 관련이 있지. 그 말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몇 메타?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개념 때문에 여기는 층에다 4를 곱해서 메타 수가 나온다고 그래. 근데 주택법은 층에다 얼마 곱한다고 그래서 3을 곱한다고 그랬지. 3. 주택법하고 또 건축법의 차이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에서 50층 한다고 200 그러면 안 되지. 150 이렇게 나와야 돼. 그거를 주의하라고 알려드린 거죠. 그 다음에 내화, 방화, 난연, 불연 요게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지문에 나와. 방화하고 내화하고 먼저 구분. 내화구조, 방화구조.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야. 방화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야. 그럼 우리 상식으로 불에 타지 않는다가 뭐야? 내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방화. 화염의 확산을 막는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뭐? 방화. 아예 안 타게 만들면 내화. 이게 구분이 돼야 돼. 뜻 아시겠지? 내화는 뭐? 불에 안 타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방화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확산을 막은다.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타는 거야. 그건 방화야. 그 다음 난연하고 불연재료야. 난연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구조야. 재료야. 불연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야. 그럼 불연하고 난연은 글자 한 글자 차이야. 잘자. 잘자 글자 하나 차이야. 잘 타지 않으면 뭐야? 난연. 타지 않으면 불연이야. 난자가 곤란할 난자야. 곤란해. 잘 안 타면 난연. 그냥 안 타면 불연. 요런 걸 내놨는데 난연하고 불연 내놓잖아. 그럼 글자 뭐야? 잘자 하나를 써놓고 안 써놓고 차이야. 근데 이걸 알고 가면 시험장에서 안 틀려. 근데 한 번도 이거 안 읽고 가잖아.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쪽은 용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쉽게 내는 거니까 그런 거를 잊지 말고 구분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코니가 나와. 시험에서 나오진 않아.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잘못 쓰고 있어. 발코니라는 게. 거의 베란다하고 혼동으로 많이 쓰고 있어. 근데 우리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뭐야? 베란다를 많이 쓰고 있네. 근데 실제는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야. 내용이 달라. 공동주택에서 쓰는 용어는 발코니라고 해야 돼. 단독주택에서는 그런 형태를 베란다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구분 안 하고 전부 뭐라고 쓰고 있어? 베란다잖아. 오늘부터 이제 이쁘게 쓰셔야 돼. 여러분 이제 아파트 쪽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발코니 그래야 돼. 그러면 단독이나 다세대가 다가구 같은데 그렇게 좀 옆에 나온 것은 야 그때는 베란다 이렇게 말해.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쓰지 말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야. 내용 뭐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요거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지문이 나와. 다중이용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옆에다 하나 써놓는 게 더 좋겠네요. 그 밑에다 쓰세요. 다중이용 건축물 밑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중이용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다중이용은 자 첫째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이어야 돼. 바닥면적 합계가 5천. 그럼 바닥면적 합계 5천은 반드시 1번부터 6번에 해당되는 시설이어야 돼. 자 1번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그럼 문화 및 집회시설이면 뭐가 연상된다고 그랬나요? 공연장, 집회장 연상하시면 돼. 뭐 체육관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뭐는 제외하고 동식물은 제외돼.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럼 뭐 생각하라고 그랬지? 종교시설 하면 뭐? 성당 그래라고 그랬지. 그럼 나는 교회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장 가면 절대 안 틀려.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판매시설 하면 어딜까요? 백화점 연상하시면 돼. 백화점.
백화점 누구나 갈 수 있잖아. 불특정 다수가. 그다음에 여객용 시설이니까 버스 터미널이겠죠. 그다음에 종합병원 그리고 관광 숙박이네. 그러니까 정문 앞에 무궁화 표시된 것들이네. 모텔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시설이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되면 5천 이상이 될 때 이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불러. 이제 문제는 2번이야. 층수가 몇 층? 16층. 16층은 무슨 시설 상관없어. 그냥 16층 이상 되면 전부 무슨 건물? 다중이용 건물이야. 근데 바닥 면적 합계 5천은 다 다중이 되는 거 아니야? 6개 시설만 다중이 되는 거지. 요걸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이게 2년 전에도 출제됐고 또 한 번쯤 나올 때가 돼서 이번 과정에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구분하고 그래서 건축법은 지금 배우는 우리 건축 대수선 이런 용어 문제만 해도 두세 개는 보너스로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서 맞출 수 있는 걸로 공부하시는 게 편하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대가만큼 예를 들어 용도 변경 내가 아까 설명하다가 여기까지만 하라고 끝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상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 여러분 책 들고 가도 못 찾아.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많아. 그런 거는 못 푼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서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맞추려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두시도록 하고 이제 페이지를 417쪽으로 넘어가. 417쪽으로. 다음 달부터는 요럴 일은 없어. 페이지 막 옮겨가면서 이러진 않아. 왜? 다 맞게 이제 나왔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그래서 417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와요? 건축물의 건축이 나올 거죠. 그래서 여기 쉬었다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 들어갈게요.